오늘 이 자리는 청주관 상반기 기획전 보존과학자 시의 하루하고 이제 김지수 작가님의 풀풀풀씨라는 작품을 계기로 냄새라는 비물질을 어떻게 보존 보관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김지수 작가님은 작가님의 입장에서 냄새에 대한 보존 보관 이야기를 해주시고 권희철 선생님께서는 실제 보존과학자의 입장에서 냄새라는 비물질의 보존 보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담을 진행하면서 보존과학자 C라면 과연 냄새라는 비물질을 과연 어떻게 보존 보관할 수 있을지 상상의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작가님의 작품은 보존과학자 혹은 보존과학실의 냄새를 면봉으로 채집해서 시각화한 작품인데요. 어떤 냄새가 실제로 난다기보다는 냄새가 날 것이다 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전시장 벽 위에 냄새나 채취, 먼지, 바람 등이 흩날리거나 부유하는 느낌을 먼저 표현하였고요. 그 위에 보존과학자의 채취와 보존과학실의 냄새를 채집해서 204개의 바이알병에 넣고 이제 설치를 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이전에 비슷한 형식으로 전시를 했을 때 이 병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어요. 네, 그런 것이 이제 후각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냄새를 맡을 때 우리가 특정 냄새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기억을 그 순간 소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냄새에 대한 본인의 취향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어떤 냄새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는 악취로 느끼거나 향기로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이 주변의 냄새를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의식해서 맡아볼 수가 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지금 이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도 딱 의식을 하고 냄새를 맡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인데요. 실체가 없지만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비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비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정의라든지 혹은 각자 연상되는 개념이라든지 비물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물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아닌 것이죠. 즉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존과학자 입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곤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보존을 할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보존과학은 이제 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서 보존 처리 방법과 재료 그리고 기술들이 발달해 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도전적인 작가분들께서 실체가 없는 것을 작품화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보존과학자들을 이제 미궁으로 밀어넣게 된 것이죠. 네, 그렇다고 작가님 탓하는 건 아니고요. 네. 비물질의 보존을 생각하게 되면서 보존과학 분야도 뭐 윤리, 철학 이런 쪽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보존 윤리에서는 원형 유지와 다시 이제 보존 처리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가역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가 됐다면, 현대미술품의 보존 윤리에서는 작가가 의도한 외관이나 아니면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맥락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과연 냄새가 비물질일까? 네,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생각을 먼저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냄새가 화학 알갱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 냄새를 맡고 그 뇌에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냄새가 비물질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처음에 했습니다. 네. 네, 작가님 말씀처럼 그 냄새가 보이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물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물질의 정의라고 한다면 물질이 아닌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물질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고는 합니다. 이 개념들을 다소 철학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은 이제 끝도 없이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비물질에 대해서 끝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현대미술에서는 비물질적인 성향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미술에 있어서 비물질화되어가는 지금 미술의 상황은 굉장히 빈번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박물관과 미술관 보존 과학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작가의 의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물질적인 부분이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미술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만들어내거나 특정한 매체로 작업을 한다는 게 중요해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 뭐 퍼포먼스 같은 형식들, 소멸되어서 사라지는 재료로 만든 작품들, 이런 것들이 보존 복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소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일시성들이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과는 상반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술관 시스템에서 보존하고 복원하는 과정과 똑같이 이제 맞춰서 따라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지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업에서 냄새라는 비물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 작품이 어딘가에 수집되어서 소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 했던 작업이 제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에 맞는 감각이 좀 많이 발달해서 이런 감각이 다른 개체, 그러니까 다른 식물이나 동물도 이런 감각을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이 감각으로 교감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후각에 대한 작업에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나에게 가장 특별한 그런 냄새가 무엇일까? 이것을 떠올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서재의 냄새였거든요. 그래서 그 서재에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의 채취와 그 공간에 오래된 그 고서들이 섞여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특별한 냄새를 어떻게 하면 제가 간직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그리고 혹시 냄새를 전송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냄새가 뭔가 우리가 보이거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서로 사람이나 혹은 그 식물 사이에서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냄새로 모이거나 흩어지지 않을까, 그런 냄새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작품이 이제 어딘가에 소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작가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판매나 혹은 소장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 저는 수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전시를 하면서 한 그 재밌는 상상이 뭐였냐면, 여기 제가 이제 보존과학자들이 냄새를 채집했잖아요. 그럼 이 채집한 냄새가 이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이 안에 이제 본인의 어떤 채취가 담겨 있는 작품으로 소장이 된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혼자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심포지움에서 발행한 책자 중에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라는 책에서 보면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피프 로렌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언제나 보존은 작품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 작업에 보존, 복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기관에 소장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될 텐데 사실 실체가 없는 비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받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분 자체가 그 작품의 소멸을 염두에 두었다면은 보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대미술과 보존 복원은 굉장히 친해지기 어려운 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존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보존과학자는 어떤 어려움을 느끼실까요? 모순적이게도 저의 비물질 보존에 대한 고민은 의외로 실체가 있는 조각 작품에서 그 조각 작품을 보존 처리하는 중에 시작됐습니다. 조각 작품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어떤 작가의 메시지나 의도, 그리고 외형적인 물질적인 측면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전의 보존과학, 전통적인 보존과학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던 저로서는, 처음으로 여기에서 어떤 보존의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게 심각한 혼란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일시적인 행위나 소멸될 재료,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작품들뿐만 아니라, 백남준 작가의 TV 정원, 그리고 필름을 위한 선과 같이 장소 특정적이거나 설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의 경우에는 공간 제약에 따른 가변성, 그리고 영상에 남아있는 스크래치와 노이즈, 소리, 이런 것들, 이런 추상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 물질성을 중시하는 보존 접근 방식에서 새로운 물질과 매체에 대한 보존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딱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은 보존과학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미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비물질적인 작품들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게 되는데요. 김지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냄새를 채집하거나 그 보존과학자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이런 것을 어떤 의도로 보면 좋을까요? 제가 냄새를 채집하고 기록하는 것은, 순간을 간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냄새를 맡거나, 채집한 순간의 냄새를 제가 다시 떠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냄새 글을 쓰거나, 아니면 드로잉, 회화 작업으로 다시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물질을 물질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냄새를 채집해서 간직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 냄새를 채집할 때의 대화, 그런 상황을 제가 다시 떠올렸을 때, 그 향을 다시 기억해서 간직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제가 후각적 기억력이 뛰어난 편이라 이런 기록을 다시 보면서 그 순간의 냄새를 떠올리려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의도도 있고, 지금 이 스튜디오의 냄새도 그렇게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의 분위기나 기분을 기억하고는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냄새를 다시 기억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보존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상태 확인을 위한 기록이라든지, 혹은 이제 작품 복원 전후 과정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혹시 모를 보존 과정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작품의 원상태와 그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기록된 정보에는 작품의 재료와 기법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겠지만 의도와 개념, 그리고 컨셉,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작품을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어떤 비물질로 작업을 한 작품에 대해서 그 보존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록하고 재현하는 것이 그 비물질 작품을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좀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의 완결된 모습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과정과 작가님의 의도, 그리고 그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기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비물질 자체에 대한 보존은 아니라는 말씀도 기억해 둬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 작가님의 벽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전시 종료 이후에 철거가 될 텐데요. 실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언제나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작가님은 종종 전시 종료 후에 없어질 작품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작품은 전시 이후에 종종 사라져 왔어요. 네. 근데 조금 다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품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채집된 바이알병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후각적 상상 속에 이제 간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전시장의 사진과 영상으로도 또 남겠죠. 그리고 채집된 그 보존과학자의 그 채취와 보존과학실의 냄새는, 폐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오랫동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품 자체가 그 공간의 현장성, 그 순간, 그 느낌의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사라져버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일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간에 대한 이제 향과 이미지의 현존성, 그게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존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작가님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 보존과학자 C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존 복원을 할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존과학자 C라면 우선 이 작품에서 연상되는 느낌들을 상세하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후에 이 작품을 다시 재현하게 될 때 기록된 느낌들에 기반하여 설치를 하기 위한 방법일 것 같고요. 작품 설치가 완료된 후에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은지 연상되는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설치 작품이기 때문에 후에 다시 설치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작품의 설치 매뉴얼이라든지 혹은 방법 등에 대한 기록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냄새라는 비물질은 휘발성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냄새가 묻어있는 면봉에 대한 물질적인 보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보존과학자 C에 의해서 영원히 살게 될 제 작품을 생각하니까 무척 영광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복원하기에 앞서서 보존과학자와 이제 대화를 보존의 단계에서부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품의 물질화와 문서화 자체를 거부했던 그런 티노 세갈 작가처럼 제가 말로써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작품의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보존과학자와 충분히 대화한 다음에 매뉴얼을 작성하면 최상의 작품 복원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휘발성이 강하죠. 그래서 화학 분자 알갱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로 풀풀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봉에도 분명히 냄새가 영원히 머금고 있진 않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호기심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오래 갈까라고 알아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작품 자체의 의도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예술 작품 자체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보존 과정에 작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보존 처리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많은 보존과학자들이 이제 작가분들께서 작품에 담았던 생각이나 의도를 보존 처리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만큼 네, 작품 활동과 동시에 보존에 관한 생각 그리고 관심을 갖고서 기록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동시대 미술에서는 어떻게 보존하느냐보다 왜 보존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비물질 작품의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보존 처리 방향과 방법 그리고 재료 등에 대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을 왜 어디까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복원하지 않는 채 그 자체로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게 작가의 의도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작가들과 보존과학자들의 교류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저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내 작품을 왜 어디까지 이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저의 작품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보존과학자가 비물질 작품과 보존의 이제 대치점을 작품의 비물질성과 보존의 물질성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비물질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비물질 작품의 물질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비물질 작품을 구성하는 것은 비물질적, 탈물질적 요소들이 이지만 그것을 이제 발현시키거나 이렇게 앞에 드러내게 하는 것들은 어떤 구성 요소를 통해서 물질적일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물질적이 아니라고 해도 보존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물질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의 의도나 이런 생각들, 이런 인터뷰, 사진을 통해서 이런 기록한 자료들을 다각도로 해석해서 작품의 의도를 명확히 말할 수 있도록 기록, 보존해야 하고, 바람을 불게 하거나 아니면 빛을 비추거나 냄새가 나게 하는 등 작동 구성품이 후대에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동 구성품 없이 자연스러운 빛이나 바람 그리고 소리로 구성된다 하여도 이런 구성들이 보존과학자들에 의해서 측정되고 그것이 데이터화돼서 기록, 보존해서 후대에도 다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보존과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물질의 물질화라는 지점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작품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고요. 때문에 보존과학에 있어서 물질을 다루는 화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현대미술에 있어서 물질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변화된 것을 원상태로 돌리거나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비물질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냄새라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비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이 대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라는 또 다른 비물질의 개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작가의 의도라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비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 또한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비물질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작품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가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물질 보존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물질 작품의 보존은 항상 보존과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이면서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보존기구 IIC나 인카 이런 곳에서도 항상 자주 거론되는 고민거리인데요. 앞으로 우리 보존과학자들은 비물질 작품의 보존 사례와 보존 방법 그런 것들에 관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존과학자 씨의 하루 전시와 김주수 작가님의 작품 풀풀풀 씨를 계기로 현대미술의 비물질화 경향과 이에 대한 보존 복원의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던져주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또 향후에도 이 시간을 냄새로 기억해 주시겠죠? 네. 김지수 작가님, 권지선 선생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